이번에는 그럼 어떻게 독서 교육을 할 것인가 중요합니다. 아무리 알고 있어도 그거를 실천하지 않으면 참 아무 소용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실학 사상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우리 박지원 선생님이 유명한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당시 성리학자들이 도덕이 뭐고 선한 게 무엇이고 막 그렇게 많이 떠들어댔는데 니네는 다 잘못된 도덕 개념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충격을 받죠. 왜 그런데? 라고 물으니까 너희는 실천하지 않기 때문이야. 실천하지 않는 도덕은 도덕이 아니야. 라고 얘기하면서 이용후생이라는 걸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백성들이 경제적인 능력도 갖게 되고 남을 도울 수 있는 어떤 그런 윤택한 삶이 돼야지만 선한 삶을 살고 도덕적 삶을 살 수 있지. 그렇지 않고서 말로만 떠드는 그런 것들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라는 비판을 했었죠. 저는 상당히 공감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독서교육의 강의를 듣고 뭐 이렇게 해도요. 실제적으로 이게 가정에서 실천이 되지 않으면 좀 그래요. 그래서 요번에는 제가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할 수 있는 팁들을 전해주는 식으로 이론적인 것들이 아니라 실제적인 팁을 위주로 오늘 강의를 하려고 준비했거든요. 자, 설명 들어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미취학 독서교육법. 아직 취학을 하지 않은 그 유치원 친구들, 이 친구들 어떻게 독서교육 해야 되는가? 핵심은 이겁니다. 상호작용으로 책을 읽어주는 것입니다. 책을 읽어주는 거고요. 근데 책을 읽어줄 때 어떻게 읽어줘야 돼요? 상호작용을 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자, 어떤 이야기인지 한번 풀어볼까요? 책을 읽어주는 것이 독서의 기초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 미취학 아이들에게는 엄마들이 책을 많이 읽어줘야 돼요. 어떤 분이 요즘에는 그 음성으로 이렇게 책 읽어주는 어플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읽으면 너무 힘드니까 애한테 그걸 딱 틀어주면 선생님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요즘에 애들 막 펜 대기만 하면은 애들 그림책 읽어주는 것도 나오고 막 다 읽어주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전문가적인 의견을 드린다면 효과는 미비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도 잘못된 독서 개념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 하는 거거든요. 독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글을 읽는 게 독서가 아니잖아요. 그럼 뭐 해야 돼요? 생각을 하게 만들어줘요. 그럼 그 읽어주면 애들이 알아서 생각해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무튼 일단 고은숙 조선대 고은숙 교수팀이 이제 그 실험한 거에 보게 되면 일단 책을 읽어주는 것 자체가 아이들에게 다양한 어휘를 노출시켜주기 때문에 그것이 큰 도움이 된다. 그래서 이렇게 책을 많이 엄마가 읽어준 아이들은 어휘 습득도 촉진이 되고 문장도 잘 구사한다. 뭐 이런 식의 내용이 있습니다. 일부분 당연히 공감하고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책을 그냥 읽어주는 것 자체는 올바른 책 읽어주기라고 볼 수 없다.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읽어줘야 되는가? 재미있게 읽어줘서 좋은 기억을 만들어주는 게 핵심이에요. 미취학은. 자, 사람이라는 게요. 이성적으로 생각해서 판단한다고 생각하잖아요. 사실 그렇지 않아요. 자기 감정대로 판단하고 행동합니다. 이게 이제 요즘에 뇌과학자들의 공통된 이야기인데요. 뭐냐면 내가 어떤 느낌이 드냐에 따라서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결정한다라는 거예요. 그걸 막 구체적으로 따지고 이런 것들은 그렇게 많이 안 하고요. 처음 그것을 들었을 때 그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에 따라서 하는 거예요. 인류는 진화를 거쳐왔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 관점, 진화의 관점으로 보게 되면. 그렇죠? 그러면 원시 시대부터 원시인들이 느낌이 고도로 발달할 수밖에 없었어요. 뭔가 부스럭 소리가 나고 저게 뭔가 움직임이 났어요. 바로 느낌이 오죠. 저게 나를 해칠 것인가? 해치지 않을 것인가? 해칠 것 같은 느낌이면 바로 어떻게 돼요? 바로 도망가 버립니다. 이 인간의 타고난 본능이죠. 엄마가 아이들한테 누구야? 엄마가 책 읽어줄게 얘기했을 때
아이는 느낌을 느낍니다. 도망쳐야지. 우리 엄마 재미없어. 지겨워. 그런 느낌을 많이 받은 아이들은 책이라는 말만 하면 본능적으로 도망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어렸을 때부터 책을 통해서 너무 재밌었어요. 그러면 책이라는 느낌 자체가 어때요? 재밌고 좋아요. 그러면 좋아 엄마. 읽어주세요. 우리 책 읽어요. 그래서 우리는 머릿속에 어떤 기억을 갖고 있냐에 따라서 그 기억에 의해서 행동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어렸을 때 책과 관련된 좋은 추억과 기억들이 많은 아이들은 초등학교 들어가서도 책이랑 그렇게 이제 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돼요? 좋은 기억이 있기 때문에 거부하지를 않아요. 근데 어렸을 때 책과 관련된 엄마와의 혈투라던가, 예? 엄마의 언어 폭력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을 경험한 애들은 본능적으로 책을 어떻게 할까요? 거부하게 돼 있어요. 그럼 미취학 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책이랑 관련된 좋은 기억들을 많이 만들어주는 게 그게 목적이 돼야 돼요. 애를 뭐 아인슈타인으로 이 아이를 뭐 미취학을 만들 겁니까? 예? 아니잖아요. 핵심은 뭐냐? 책과 좋은 기억을 만들어주는 게 핵심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호기심을 자극하고 흥미를 일으키는 것들을 엄마가 얼만큼 해주었느냐. 이게 아이들에게 좋은 기억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얼마나 재미있는 놀이를 책과 했는가. 그렇죠? 그리고 엄마의 표정이. 벌써 엄마가 상당히 의무적으로 기계적으로 나오는 분이 있어요. 내가 어디 도서관에서 들었는데 책을 그렇게 읽어줘야 된다니까. 피곤하고 할 것도 많고. 나 남편 때문에 짜증나는데. 진짜. 읽어주려니까 읽어줄게. 그래 알았어. 야! 책 갖고 와. 읽어줄게. 뭐 이런 식으로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 어떻겠어요. 근데 엄마가 평상시에는 막 짜증도 내고 그러는데 책만 읽어줄 때는 엄마가 천사로 바뀌어. 그렇게 막 친절하게 해주고 막 재미있고 웃고 막 그러면 애들은 본능적으로 책을 좋아하게 되는 거고 책 읽는 시간을 좋아하게 되는 거죠. 책 읽는 것 자체에 집중하지 마시고요. 책 읽는 분위기에 집중하세요. 그리고 좋은 기억을 내가 이 아이에게 심어주겠다. 네? 책만 읽으면 맛있는 음식이 막 나와 애들이. 그럼 애들 본능적으로 책을 읽으면 뭔가 좋은 게 있구나. 이런 것들을 막 많이 만들어줘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 이게 이제 제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예? 저도 나름 연구의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재미있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스티븐, 크라센 교수님. 이 독서에 관련된 상당히 뭐 최고의 권위자이시죠? 이분이 얘기한 게 뭐냐면, 독서와 흥미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독서의 자율성의 관계. 그러니까, 사람은 긴장하고 뭔가 강압적인 분위기가 딱 형성되면 언어 학습에 내가 작동하지 않는 거예요. 이분이 이거 연구해서 이걸 발견해낸 거예요. 의무적으로 읽어야 돼. 해야 돼. 똑바로 앉아. 너! 뭐 이런 식으로 강압적인 분이 형성되면 인간은 본능적으로 언어 학습의 뇌가 정지된대요. 그렇게 읽어줘봤자 오히려 안 하는 게 나아. 그럴 거면 진짜. 그렇게 할 거면 안 하는 게 나아 진짜. 애한테 재미있다. 좋다. 이런 느낌을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야지만 독서가 돼요. 흥미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자기 스스로 억지로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 하고 싶은 마음을 만들어내주는 게 미취학에서의 독서 교육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엄마가 조성하는 독서 감성, 엄마가 추구하는 독서 철학이 이 어린 시기 아이들에게 고스란히 전달된다는 거 여러분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다음은요. 미취학 독서 교육의 핵심 뭐냐? 질문과 상호작용이에요. 이거 뭐 수없이 들어가지고 선생님 또 하실 겁니까?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죠. 예. 그만큼 중요해서 강조를 많이 하는데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단순히 책의 글자를 읽어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죠? 뭘 해야 돼요? 아이가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도울 수 있는 질문을 해주고, 아이하고 같이 상호작용을 해주는 게 독서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엄마가 책만 읽어줬어. 그럼 책 읽어준 게 아니야. 그럼 뭘 해줘야지 책을 읽어준 거예요? 질문과 상호작용을 해줘야지만 책을 읽어준 거예요. 그거 안 했으면 여러분 책 제대로 읽어주지 않은 거라고 보면 됩니다. 상호작용 어떻게 해야 되는가? 뭐 교수적 상호작용, 확산적 상호작용, 아동주도 상호작용 뭐 이런 거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수적 상호작용은 엄마가 가르치는 상호작용이에요. 엄마가 계속 떠들어. 엄마. 이건 이거야, 저건 저거야, 너 그렇게 하면 되고, 이건 저런 거고, 이 내용은 저런 거고, 막 얘기를 해. 그럼 애가 어떻게 할까요? 힘들어요. 힘들어합니다. 네. 그런 상호작용은 삐. 그러면 제일 좋은 상호작용은 아동 주도 상호작용. 그러니까 애가 말하게 하는 상호작용이 제일 중요해요. 엄마가 엄마가 수다를 떨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삼지 마시고 아이들이 자기 얘기를 할 수 있게끔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이 상호작용의 핵심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이 제대로 상호작용을 배운 사람인지 교육받은 사람 저는 보면 딱 압니다. 벌써 엄마가 하는 거 보면 알아요. 네. 엄마가 주도적으로 막 이렇게 해주고 막 이렇게 하는 거 그것도 뭐 나쁘진 않지만 더 중요한 건 근데 아주 어린 나이는 엄마 그렇게 해야죠. 그렇죠? 그러나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성장해서 5세, 6세, 7세 돼서 말할 수 있게 되면 그때부터는 아이들이 주도적으로 말할 수 있게 그렇게 상호작용 해줘야 된다는 거야. 예시를 들어줄까요? 아이가 엄마에게 직접 질문도 하고 지가 말하게 해준 거야. 그럼 엄마가 오늘 예를 들어서 아이 이름이 사랑이에요. 그러면 사랑아 오늘 책을 지금 읽고 있잖아. 읽으면서 우리 사랑이가 엄마에게 던지는 질문 하나를 만드는 거야. 어? 퀴즈 하나씩 내요. 오케이? 네, 그렇게 해서 아이가 퀴즈를 내게 하는 거예요. 아이가 문제를 내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문제는 어떤 것도 괜찮아요. 책에 관련되는 거라면. 처음엔 그렇게 시작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답을 얘기할 때 엄마가 맞추면 돼야 한대요. 이런데 엄마 대단하지 않냐 이런 거 자랑하고 싶은 분들 계세요.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뭐지? 나 기억이 안 나네. 연기 잘하셔야 됩니다. 너무 티나게 하지 마시고요. 너는 뭐라고 생각해? 엄마한테 알려줘. 그렇게 아이에게 말할 수 있는 길을 자꾸 던져줘야 돼요. 애한테. 얘가 말하게 되고. 그렇죠? 책의 내용에 대해서 자기가 알고 있는 어휘를 끄집어내서 그걸 조합해서 문장으로 만들어 얘기하는 과정이 정말 이 시기에 중요한 그런 과정이에요. 그걸 많이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그림책 관련해서 자기가 뭐 어떤 아이가 뭔가를 쏟는 그림이 나왔어. 그러면 너 혹시 이런 경험 있니? 이런 거 해본 적 있어? 자꾸 물어보는 거야. 그럼 엄마 나 그때 이런 거 있었어. 유치원에서 뭐 했는데 뭐 얘가 이랬었어. 그래? 또 없어? 계속 얘가 얘기했구만 해주는 거야. 그렇죠? 자기 경험 얘기해주고 또 그림에 또 나왔는데 또 이 그림 보니까 어떤 느낌이 들어? 무서워? 웃겨? 계속 물어봐서 막 웃겨. 그럼 웃겨 끝나면 안 돼. 왜 웃겨? 왜라는 질문 자꾸 던져. 왜 웃기는데? 뭐가 웃긴데? 나한테 얘기해줘. 엄마는 난 네 얘기 듣는 게 너무 좋아. 자꾸 얘기하면서 애가 자꾸 얘기하게 만드는 걸 하는 게 진짜 상호작용이에요. 그 다음에 엄마가 질문할 수도 있어요. 엄마 이거 책 읽다가 이런 궁금함이 생겼는데 너는 거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 그렇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아이가 어려운 개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린 나이일수록 엄마가 어떤 생각에서 좀 중요하게 가르쳐줘야 될 것들이 있죠. 예를 들면 단어 같은 거 있어요. 애들이 모르는 단어. 그런 같은 건 엄마가 단어를 자꾸 알려줘요. 노출시켜줘야 돼요. 이럴 때 이런 말 쓰는 게 좋겠다. 그렇지? 이 말의 의미는 이런 거고 이런 상황에서 이런 말을 쓰면 적절하게 쓸 수가 있어.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글쓰기하고 이게 연결돼요. 이런 단어에 대한 개념과 정의가 날카롭지 않고 정교하지 않은 애들은 글을 쓰면 상황에 맞지 않는 단어를 계속 집어넣어서 글쓰기가 이상해져요. 그래서 어린 시절에
어휘의 개념을 엄마들이 정확하게 알려주는 게 되게, 어떤 상황이 어떤 의미인지 이런 거 많이 알려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반복해서 말하게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그림책에 있는 내용을 거기서 뭐 아이가 뭐 아빠랑 뭐, 무슨 풍선으로 뭐 칼싸움을 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야, 우리도 한번 해볼까? 풍선 갖다 칼싸움하고, 그죠? 거기에서 뭐 어떤 아이가 아빠를 위해서 물을 한 잔을 갖다 주는 그림이 나왔어. 와, 너 이거 어떻게 생각해? 야, 오늘 우리 아빠한테 이거 한번 놀이로 한번 해볼까? 책에 있는 것들을 무조건 가져다 연결시켜가지고 이거 해볼까 활동으로 해가지고 재미있게 웃고, 그렇죠? 이게 진짜 상호작용이에요. 네. 제가 뭐 군더더기 다 빼고 핵심만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글보다는요, 그림에 집중하는 게 더 좋습니다. 이게 뭐냐면, 엄마가 그냥 글자를 또박또박 나는 성우다, 아니 나는 아나운서다 생각하시고 그렇게 읽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이에게 올바른 아나운서 발음의 톤으로 또박또박 읽어줘서 아이들이 정확한 발음을 알려주는 것 중요하죠. 그렇죠? 네, 중요합니다. 근데 읽어줄 때 감정이 들어가야 돼요. 사람은 감정이 느껴지지 않으면 재미가 없어요. 제가 강의를 할 때 글보다 그림에 집중해라. 글자를 또박또박 기계처럼 읽기보다. 이렇게 한다고 강의한다고 보세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으세요? 아니죠. 톤이 올라갔다 하고 막 제스처도 나오고 막 웃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면은 이 선생님 재밌게 잘하네. 막 재밌게 빨려 들어가고 막 그러는 거예요. 책 읽을 때도 그렇게 읽어야 돼요, 아이들한테. 네. 그림을 보면서 이야기를 하면서 해야 돼요. 그렇죠? 감정이 섞여서 얘기하면서. 네. 그림을 보면서 많이 얘기해. 꼭 거기 있는 글자대로, 거기 있는 텍스트대로 나는 똑바로 읽어줘야 돼. 거기에 강박관념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독서의 개념 자체가 여러분 바뀌셨다면, 상호작용이 독서라고 생각한다면, 그렇죠? 책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그 다음에 글자를 읽어줄 때는 천천히 읽어주면서 귀로 글자를 들으면서 아이들이 눈으로는 뭘 보게 해야 돼요? 그림을 보게 해야 돼요. 그래서 듣는 정보와 보는 정보를 융합시켜서 자기의 해석을 자꾸 만들어내는, 요게 진짜 이 뇌과학자들이 얘기하는 미취학 독서의 매우 중요한 과정으로 이야기합니다. 많이 얘기해요. 그래서 엄마가 읽어줄게. 너는 지금 그림을 보면서 한번 상상을 해봐. 그리고 엄마가 읽어주는 내용과 그림과 한번 연결해서 자꾸 생각해봐. 이렇게 얘기해주고 상상하면서 자기의 듣는 것과 그림을 매치시키는 것, 이런 것들을 해주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글 없는 그림책도 많이 추천합니다. 글자가 없는 그림책 있어요. 그림만 있는 거. 이걸 아예 그냥 좀 준비해 놓으시고 애하고 그 그림 보고 계속 얘기하는 것도 상당히 좋습니다. 자, 다음 가겠습니다. 22분 빨리빨리 가야겠네요. 책 읽어주는 거는요, 양보다는 질이 중요합니다. 어머니들이 나는 2022년 우리 아이에게 365권을 반드시 읽어주겠다. 목적을 정하시고, 그렇죠? 그렇게 끝까지 지켜야 된다는 의무감 가지고 읽어주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근데 저는 그게 질적으로 훌륭하면 괜찮지만 질적으로 훌륭하지 않고 많은 양을 읽어주는 건 오히려 스트레스가 됩니다. 얘한테. 그래서 양에 신경 쓰지 마시고요. 질에 신경을 쓰셔야 돼요. 네. 얼마나 많이 책을 읽어줄 것인가. 여기에 여러분 현혹되지 마세요. 좋은 책을 어떻게 읽어줄 것인가. 여기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책을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게 이제 1, 2학년으로 연결되는 부분이라서 참 중요합니다. 미취학 때. 유치원 어린이집에서 아이들 한글 가르칩니다. 안 가르치는 곳도 아마 있을 수도 있고요. 근데 그러면 애들이 뭐 웬만하면 다 한글을 떼는 애들도 있고 또 못 떼는 애들도 있고 그런데요. 근데 아이들이 한글을 익히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그 기역과 니은의 음가를 정확히 알아서 그 음을 조합시켜서 발음할 수 있는 파닉스가 되는 애들이 있고요. 그냥 글자를
발음을 자, 한글이라 이렇게 생긴 글자는 한글이라고 읽은 걸 기억하는 거야. 그래서 그런 글자, 이거 한글이라고 읽는 거야. 이렇게 읽는 것은 엄청난 1, 2, 3학년 때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내고 이게 잘 안 된 애들이 6학년 돼서도 책을 읽으라고 하면 자꾸 틀려. 기억력으로 읽어서 그래요. 그래서 미취학 때 아이들한테 한글의 소리값을 알려주고 소리값으로 읽는 것들을 훈련해 주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기역과 아가 만나면 어떻게 발음되는지 이런 거 놀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치읍과 의가 만나면 어떤 이런 거 퀴즈 놀이 하면서 음가를 기억하고 그 음가의 조합이 되면 어떻게 분명히 읽는지 이 소리값을 알아서 아이들이 읽게끔 훈련시켜야지 정확하게 스스로 읽어 나갈 수가 있고 글을 읽는 거에 자신감이 생겨요. 이게 안 되는 애들은 혹시라도 내가 외웠던 게 잘못된 거 가지고 틀리면 3학년, 4학년 되면 선생님 쟤 틀렸어요. 이런 얘기들 주눅이 들어. 그럼 자존감이 막 훼손되면서 나 읽기 시키면 어떡하지? 틀릴 수도 있는데 자신 없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취학 때 소리값 가지고 게임 이거 많이 하세요. 그 자석 같은 거 있잖아요. 예? 저는 영국에서 어떤 애 한글 가르쳐 줄 때 누가 뭐 배운 게 아니라 그냥 제 나름대로 생각해서 이제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래가지고 자석 같은 거 기억에 칠판에 붙이는 거죠. 이거 갖고 엄청나게 게임 많이 했었어요. 예. 그리고 막 그런 기냥하면 재미없으니까 눈 감어. 그리고 5초 세. 그러면 애가 눈을 감잖아요. 하나, 둘, 셋, 다섯 딱 하면 딱 봤을 때 이거를 2초 안에 말하면은 통과. 1점. 뭐 이런 식으로 게임하고 그 다음에 이것도 안 되고 더 난이도를 높여서 코끼리 코 5바퀴 돈 다음에 맞추기 이런 것도 하고 애들 막 힘들게 해가지고 애들 막 남자애들 막 너무 즐거워요. 막. 선생님 저 코끼리 코 10바퀴 하고 맞출 수 있어요. 좋았어. 그럼 이번에 20바퀴야. 그러면서 막 하면은 재밌어요. 이렇게 재미있게 한글 음가를 할 수 있는 놀이 하시면 좋다. 네. 의문어조 인식이 안에서 독서력이 떨어진다. 이거 설명해 드렸고요. 다음. 자, 이렇게 해서 정리하게 되면 미취학의 독서는 책을 읽어주는 식이에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읽어줘야 된다고 그랬어요? 글자 읽어주는 게 아니라 중요한 건 뭐예요? 상호작용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상호작용이 너무 재밌어서 아이들에게 좋은 기억으로 남게끔 해주는 게 핵심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엄마가 아동이 주도해서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는 엄마가 진짜 아는 엄마예요. 예, 진짜. 교육이 뭔지 아는 엄마입니다. 예. 그리고 한글 소리값. 요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미취학에는 이런 식으로 아이들을 독서 지도했으면 좋겠다. 제가 이론 같은 거 싹 빼버리고 실제적인 팁만 말씀드린다고 했죠? 예,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팁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1에서 3학년, 저학년 독서교육법. 요거 핵심 뭐냐면 매일 읽는 습관이에요. 그리고 어휘력이에요. 1, 2, 3학년 때.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자, 설명드릴게요. 독서의 골든 타임은요. 초등학교 2학년입니다. 왜냐하면 초등학교 3학년 되면 애들이 바뀌기 시작해요. 학습이 막 본격적으로 바뀌면서 읽기가 많아지고 과목 수도 막 늘어나고 고급 어휘들도 막 많이 등장하기 시작해요. 3학년 때부터. 그래서 2학년 때까지 읽기가 훈련이 안 된 상태로 3학년이 들어가게 되면 애들이 힘들어해요. 그래서 3학년 되면 애들이 엄마 저 고민 있어요. 그래 얘기해봐. 제가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공부랑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 왜 그렇게 생각하는데? 글쎄 뭐 엄마의 영향인지 아빠의 영향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공부하고 안 맞게 타고난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런 게 아니라 뭐냐면 읽기가 제대로 안 돼서 그런 거예요. 3학년 때 그럼 단계가 올라간 읽기를 할 수 있는 문해력의 수준이 안 된 상태로 올라간 애들은 그때부터 학습이 부진해지기 시작하고 공부에 자신감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요 3학년 때 올라갈 때 이런 읽기 능력은 사실
자기 스스로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 누가 만들어줘야 되는 건가요? 엄마요? 아니죠. 아빠죠. 왜냐면 엄마라 그러면 다들 왜 저한테만 그러세요? 아빠도 있잖아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화살을 엄마가 아닌 아빠로 좀 겨냥하겠습니다. 예. 아빠의 책임으로. 예. 합치면 부모의 책임이죠. 그래서 부모님들이 3학년 올라가기 전까지 아이들에게 읽기에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요. 아이들에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때부터 애들이 이게 싹 나눠져요. 공부를 좋아하고 학습에 대해서 관심 있는 애. 아, 난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어떤 유전자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읽기 능력에 의해서 그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하다. 네, 떨어지면 이렇게 된다. 기회도 학습의 기회도 상실하게 되고 의욕도 떨어지고 주눅도 들고 자존감도 날아가고 이렇게 된다라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책을 많이 읽어줘야 돼요. 저학년 때는 이야기책. 학습 만화 비중은 15% 이하로 하는 게 좋습니다. 전체 독서량에. 왜냐하면 여기에 길들어지면 나중에 떼기가 힘들어요. 네. 아이들 분유될 때 힘들잖아요. 젖될 때 힘들잖아요. 습관화돼가지고 그렇죠? 이유식 넘어가야 되는데 잘 안 돼요. 어려운 과정 겪잖아요. 근데 이 학습 만화도 마찬가지거든요. 줄글로 다양한 글로 넘어갈 때 이 학습 만화가 그것들을 못 가게 발목 잡는 경우들이 꽤 많아요. 그 처음부터 버릇을 학습 만화에 너무 길들이는 것은 안 좋아요. 물론 애가 너무 좋아하면 읽을 수도 있죠. 그러나 그 분량을 제한하고 정도를 조절하는 게 나중에 여러분 수월해요. 나중에. 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재미있는 이야기가 들어있는 책을 많이 읽게 되면 아이들이 독서의 재미를 느끼게 되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선생님 초등학교 아니지 국민학교 저는 국민학교 세대입니다. 아, 참 제가 이렇게 얼굴이 좀 그래도 나이가 또 있어요. 예, 여기에 칭찬이에요 스스로. 네, 네, 죄송합니다. 자, 저 국민학교 세대입니다. 네, 근데 선생님이 질문했어요. 뭐라고 질문하셨냐면 너희들 나중에 커서 뭐가 되고 싶니? 이런 질문을 참 저희 때는 왜 그렇게 많이 하는지 몰라요. 네. 그래서 해서 애들이 뭐 하는데 그때 제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저는 도둑이 되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너 나와. 손바닥 대. 손바닥 맞았어요. 너 지금 장난하냐? 뭐 이런 의미인 거죠. 그쵸? 에? 이 엄중한 시간에 강지석 너 선생님 장난한 거야? 뭐 이런 느낌으로 가서 맞았어요. 네. 근데 저는 장난한 게 아니라 그때 제가 푹 빠져있던 책이 있었는데 궤도 루팡이었어요. 그 책이 너무 재밌어가지고 거기 완전히 빠져가지고 의적이 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 게. 그 나도 모르게 저는 뭐 궤도 루팡 같이 가난한 사람도 생각하고 나쁜 사람들을 뭐 혼내주기도 하고 뭐 이런 그런 의적이 뭐 되고 싶어요라고 하면 그래도 선생님 저를 때리지까지는 않았었겠죠, 그렇죠? 그때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런 어휘력이 되지 않으니까 도둑이요라고 얘기했다가 됐는데 저는 어렸을 때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책에 심취해서 책을 너무 좋아했던 기억이 참 많습니다. 일단은 책이 재미있어야지만 애들이 책을 읽거든요. 처음에는 재미가 있는 이야기책을 많이 저학년 때 읽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독서의 재미를 스스로 느끼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야기로 된 책, 정보책이 아니라 이야기로 된 책은요. 국어의 핵심 능력인 해석 능력을 좋게 만들어요. 정보의 능력보다 이야기가 생각하는 능력, 해석하는 능력을 매우 좋게 만들어요. 전문적으로 뭐 내러티브가 어떻고 다 얘기할 수 있는데 지금 그 얘기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저학년 때는 이야기책을 재미있는 이야기책을 스스로 많이 읽게 해서 독서의 재미에 빠져보게 하는 것이 저학년 때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입니다. 대충 빨리 읽는 독서는 금지시켜야 됩니다. 속독 안 됩니다.
속독 학원 다니는 것은 이게 좀 발언을 조심해야지. 저는 개인적으로 좀 그래요. 왜냐면 독서의 개념이 분명하잖아요. 속독하면 생각 많이 하나요? 독서의 개념이 뭡니까? 그러니까요. 자기 생각해야 되는데.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고요. 한 권을 읽더라도 생각을 많이 하고 제대로 이해해서 설명할 수 있는 읽기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애들 보면 한 권을 막 읽은 다음에 저 다 읽었어요! 하는 애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빨리 책을 읽어야 놀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이들한테 너 책 다 읽으면 놀게 해줄게. 이거 아이들에게 독을 주는 겁니다. 그런 말 하지 마시고요. 네. 엄마가 책을 읽고 대화했을 때 너의 생각이 너무 좋다라고 생각되면 놀게 해줄게. 그렇게 바뀌어야 돼요. 아시겠죠? 네, 그렇게 바뀌어야 됩니다. 네. 자, 다음 이제 핵심이죠. 매일 책을 읽는 습관을 길러줘야 돼요. 저는 지금도 아무리 바빠도 어떻게든 책을 읽으려고 합니다. 작년에도 제가 바쁘지만 작년에도 한 책을 한 80권 정도 읽었어요. 네. 그게 저를 지탱하게 해줘요. 저의 강의는 다음에 제 강의 들으면 아시겠지만 강의 또 바뀌어 있습니다. 계속 바꿔요, 저는. 왜냐하면 계속 읽고 계속 발전시켜요. 그게 저를 지탱해 주더라고요. 살아있는 생각. 네. 옛날에 했던 생각 자꾸 재탕하게 되면 매너리즘에 빠져요. 그리고 지금도 성공하는 어떤 사회에서 뭔가 인생을 그래도 비교적 잘 산다고 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뭡니까? 꾸준한 독서를 한다는 것이죠. 아이에게 이 시기에 매일 독서하는 습관을 심어주는 건 아이의 연봉을 높여주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딱 좋을 것 같아요. 내 아이의 연봉을 높여라. 어떻게? 매일 책을 읽는 습관을 반드시 길러줘라. 네, 이겁니다. 많이 읽지 말고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주말에 도서관에 가세요. 태안도서관에 가셔서 엄마들이 골라주지 말고 대신에 애들의 수준에 맞는 걸 읽게 해야 돼요. 애들은 그걸 모르기 때문에 자기 수준에 맞는지 모르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거 알려주면서 아이들 수준에 맞는 책을 5권 빌리세요. 주말에. 그리고 월요일이 되면 시간을 정해놓고 매일 10분 저학년 애들에게 처음에는 책을 엄마가 읽어주세요. 그냥 너 책 읽어. 아니에요. 엄마가 10분간 책에 있는 내용을 서로 상호작용해주면서 애가 이 책 속에 들어갈 수 있는 웜업 이걸 좀 해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나서 아이가 40분 스스로 책을 읽게 해요. 소리 내서 읽게 해요. 저학년들은. 그 엄마는 들으면서 이 아이가 어떤 플루언시, 유창하게 읽는 부분들, 정확하게 읽는 부분 이런 것들을 들으시 판단하면서 너무 속도가 빨라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난 너 네가 기계인 줄 알았어. 너 AI야? 야, 안 돼. 그 책 엄마가 얘기했잖냐. 책에 있는 게 뭐라고? 얘기가 서로 됐어요. 어떻게 책의 독서의 개념이 생각하면서 천천히. 중간에 네가 글을 읽지 않으면 엄마는 네가 생각하는 독서를 한다라는 걸로 알아들을게. 그건 칭찬의 요소야. 에? 중간에 끊겨서 안 읽는다는 건 뭐 얘가 생각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에. 그리고 나서 나머지 10분은 엄마하고 책을 갖고 대화하면 1시간이 됩니다. 만약에 40분이 너무 길어요. 10분이 너무 길어요. 5분, 20분, 5분, 30분으로 해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매일 하게 하는 겁니다. 매일 하게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매달 선물과 칭찬을 준비해 주세요. 그래서 스티커 붙이는 걸 준비해서 그 주에, 첫 주에 5일 동안,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책을 읽었어. 스티커 5개 주시고요. 4일 4개 이런 식으로 줘서 붙이게 해주세요. 그래서 매달
끝나는 말일에는 정산을 해주세요. 회사에서 정산해서 월급 주는 것처럼 아이들에게 정산해서 월급날을 경험시켜주세요. 잔고에 돈이 팍 꽂히는 것처럼 그 기쁨을 아이들에게 만끽할 수 있도록. 예? 그래서 예? 야, 너 연봉 올려야겠다. 스티커가 야, 너 스티커 실적이 너무 좋아. 회사도 실적이 좋으면 연봉 올려주잖아요. 예? 이렇게 해서 아이들하고 예, 해서 재미있게 예, 그렇게 해서 매일 습관을 해서 달달이 모아서 연말 시상 이것도 해주면 좋죠. 그래서 매일 재미있게 책을 읽는 거 이걸 심어준다면 저학년 때 최고입니다. 최고예요. 네. 그 다음에 엄마들이 이제 선생님 어떻게 질문해야 되고 책 읽고 잘 모르겠어요. 제가 핵심만 딱 간추려 왔습니다. 네. 이렇게 질문하시면 돼요. 이거 잘 적어 놓으시고요. 연습하세요. 자, 따라해 볼까요? 네가 볼 때 등장인물은 어떤 사람인 것 같아? 자, 여기에 등장인물 이름을 넣으시면 돼요. 이순신을 읽었어. 그럼 네가 볼 때 이순신은 어떤 사람인 것 같아? 질문하면 얘가 뭐 이런 사람인 것 같아요. 뭐 이런 자기 생각. 그렇죠? 네. 그러면 너는 그 이순신을 좋게 생각해? 나쁘게 생각해? 좋게 생각하죠. 왜? 어떤 게 좋은데? 뭐 얘기하는 거죠. 나쁘게 생각해. 왜 나쁜데? 그렇죠? 또 등장인물 중에 나쁜 분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분은 어떻게 생각해? 이 얘기는 아무 책에나 다 얘기할 수 있어요. 이야기책.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이거요. 넌 이 책에서 어떤 장면이 중요한 것 같아? 책에 장면이 되게 많아요. 그러면 이걸 계속 반복하면 얘가 책을 읽을 때 뭘 하냐면 책을 읽으면서 엄마가 물어보면 중요한 장면은 여기로 해야겠다라는 습관이 생기죠. 이건 글쓰기에 어마어마한 혁명이 나타나는 거예요. 나중에 제가 글쓰기 강의를 하면서 설명하면 좋겠지만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이거. 예. 그 다음에 이거예요. 갈등. 이 책에서 누구랑 사이가 안 좋아? 꼭 물어봐야 돼요. 누구랑 사이가 안 좋은 것 같아요. 뭐 때문에 사이가 안 좋은 거야? 그 입장이 무슨 차이가? A는 무슨 입장이고, B 엄마하고 이제 그 아들하고 막 이렇게 갈등이 안 좋은 그런 소설들 많이 있잖아요. 이야기책들,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엄마하고 누구하고 사이가 안 좋아, 엄마. 그래? 그거 왜 안 좋은데? 엄마는 어떤 입장이고 아이는 어떤 입장이야? 엄마는 책을 많이 읽으라고 계속 잔소리를 하는 입장이시고요. 이 아이는 난 책이 싫어해라고 책을 절대 안 읽겠다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사이가 불편해졌구나. 그럼 너는 어느 입장이 맞는 것 같아? 그럼 이거 다 자기 생각 말하게 돼 있어. 이 질문 프레임 자체가. 네. 그러면 이 질문을 해주면 아이들이 그냥 책을 읽으면 책의 내용을 자기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10분간 대화를 이런 질문을 해주고 얘기를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서 맨 마지막으로 너 이 책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제일 많이 했어? 라는 질문이에요. 그렇죠? 엄마 나 이 책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제일 많이 했어. 그래. 그런 얘기를 저학년 때 하면은 이게 나중에 이제 고학년 이거 올라가서 다 연결되게 돼 있어요, 이거. 그냥 나온 질문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스펀지 같이 흡수하는 아이들에게 최대한 다양한 단어를 사용해라.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아이에게 쓰는 말 있죠? 여기에 좀 고급 단어를 좀 많이 쓰려고 노력해 주세요. 네. 아이에게 시장의 언어를 가르칠 것인가? 아이에게 좀, 그렇죠? 네. 대학의 언어를 가르칠 것인가? 이렇게 이제 제가 말씀드리면 그럴 거예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좋은 어휘들 있잖아요. 이 어휘들을 아이들이 한 번씩은 다 들어보게끔 한다는 목적으로 쓰셔야 됩니다. 이 연구가 상당히 많이 돼 있어요. 그래서 영국 같은 경우는 그 아이가 쓰는 그 영어 톤이 있거든요. 영국에는 영어 톤이 다양한 게 있어요. 그 톤을 보면 얘 레벨이 그냥 나와요. 그래서 예전에 토니 블레어는 영국 총리가 상당히 유명했잖아요. 그분이 유명한 게 옥스퍼드 잉글리시를 쓴 거예요. 네. 아주 또박또박 명료한 고급스러운
톤과 어휘를 많이 사용하는 걸로 유명하죠. 근데 이제 런던 시장에, 코벤트 가든의 시장에 있는 영어 중에 코큰이라는 영어가 있어요. 코큰이는 막, 이러면서 뭐 이렇게, 예? 하는 이런 영어, 약간 톤이 그래요. 그 얘가 코큰이를 쓰느냐, 옥스퍼드 잉글리시 쓰느냐, 이건 사회에서 그냥 끝나버려요. 판단이. 근데 내 아이가 선생님이랑 얘기하는데, 선생님,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좀 깊이 있는 사고를 좀 해보려고 노력했어요. 그래? 근데, 선생님, 저 이거 하려고 막 머리 부셔지게 생각했거든요? 어떻습니까? 다르죠. 그래서 아이들에게 쓰는 어휘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네, 고급 단어를 많이 사용하세요. 네, 이거 좀 대화에 쓰고요. 그 다음에 의미가 모호한 단어는 반드시 검색해야 돼요. 이게 영어로 retrieve라는 말이 있는데 그 영국의 독서 교육에서는요, 애가 모르는 단어 있으면 무조건 검색해야 됩니다. 만약에 모르면서 검색 안 했다? 그럼 걸리는 거예요. 네, 걸리는 거예요. 네. 그 정도로 단어 하나의 의미를 계속 어린 시절부터 찾는, 그리고 분명히 하는 이 습관을 들이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물론 이걸 아이들이 처음부터 하는 게 좀 어려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게임식으로 즐겁게 해서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면 됩니다. 단어의 의미를 정확히 하든 제가 이렇게 말을 하다가 어떤 모르는 말을 영어를 뭐 그런 단어를 쓰거나 뭐 라틴어를 쓰거나 그럼 여러분 그 말을 모르기 때문에 갑자기 뇌가 띠해지죠. 내가 읽는 글 중에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머리가 띠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얼마큼 내가 단어를 많이 알고 있느냐가 어떤 독서하는 능력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정확하게 의미를 이해하는 것이 독서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아까 내가 브레이크 타임 맞췄어야 되는데 47분입니다. 너무 많은 양을 준비했어요, 제가.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진짜 어떻게 합니까, 이거. 자, 고학년까지 끝내야 되지 않습니까? 요거 제가 5분 안에 빨리 좀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또 일정이 있으시니까 제가 빨리 하고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또 여러분 만날 수 있겠죠. 한번 보겠습니다. 고학년은요, 배경 지식 쌓는 거하고 자기 생각 만드는 게 핵심이에요. 배경 지식을 많이 쌓아야 돼요. 고학년 때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자기 생각을 많이 만드는 거 연습해야 됩니다. 자, 그림을 보세요. 이게 뭡니까? 옷장 안에 있는 옷걸이입니다. 근데 만약에 옷장 안에 옷걸이가 없어요. 그 옷장에 옷을 걸 수 있나요? 없나요? 없죠. 마찬가지로 우리 뇌에 옷걸이가 없으면 우리 뇌에 정보와 지식들이 걸리지 않고 다 날아갑니다. 박문호 박사님이 이 얘기를 해서 제가 상당히 공감을 많이 했는데 맞는 얘기거든요, 진짜. 뭐냐면 내가 아는 배경 지식이 조금이라도 있어야죠. 그 분야에 얘기하면 그래도 연결시켜서 내가 기억을 해요. 근데 내 이 분야에 대해서 완전히 백지예요. 아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럼 머릿속에 막 정보가 들어와도 그냥 다 나가요. 배경 지식은 옷장 안에 옷걸이랑 마찬가지죠. 내 머릿속에 옷걸이가 많이 있는 애들은 수많은 것들을 다 걸어 놓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없는 애들은 머릿속이 텅 비어 있어요. 왜? 뭐가 없어서? 옷걸이가 없어서. 그러면 이 머릿속에 옷걸이를 집어넣는 최고의 시기는 언제냐? 초등학교 4, 5, 6학년. 이게 4, 5, 6학년 독서교육의 핵심이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다양한 지식을 많이 쌓아야 되는 게 이 시기입니다. 읽을 수 있죠. 의미를 생각할 수 있죠. 준비됐다면. 그렇죠? 아주 낮은 레벨부터 제가 대충 우리가 쌓아야 될 분야의 어떤 지식들을 한번 적어봤어요. 문학,
역사, 과학, 예술, 사회, 스포츠, 종교, 정치, 경제, 문화, 철학, 컴퓨터, 인공지능, 인류, 인종, 전쟁, 윤리, 인간관계.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수많은 주제의 정보들이 가득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 모든 정보에 대한 배경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는 반면 어떤 사람은 여기에서 두세 개 정도밖에 조금 알고 있는 사람도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무언가를 배우고 무언가를 지식을 습득하고 내가 할 때 이 안에 배경 지식이 없어요. 옷걸이가 없어요. 학교 배우면서 수많은 것들을 배우는데 걸리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4, 5, 6학년 때 사교육보다 영어 수학 학원보다 저는 개인적으로 영어 수학 중요하죠. 근데 그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제 경험과 제 아는 지식을 바탕으로 했을 때는 이 수많은 배경 지식의 책들을 읽고 아이가 생각하는 것이 정말 좋다. 그런 애들이 또 국영수 잘해요. 아시겠죠? 네, 참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교과서보다 책을 훨씬 많이 읽어라. 아까 제가 교과서 얘기했잖아요. 네, 교과서 지식은 짜집기 지식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조선시대 역사에 관련된 책들을 많이 읽었어요. 그런 역사의 지식을 많이 갖고 있는 애가 뭐 학교 가서 그 교과서에 있는 뭐 조선시대에 대한 내용을 보면 한 5장, 10장 사이로 이게 교과서가 돼 있을 거 아닙니까? 뭐야 이게? 아니 이렇게만 설명하면 어떻게 알아?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제 입장은 그렇습니다. 그런 애들은 이해가 없으니까 읽고 나서 다 까먹어요. 근데 그 책을 다 읽어서 배경 지식을 다 아는 애들은 이게 이 말이고 저게 저 말이고 무슨 상관 다 여긴 다 알아요. 얘네들은 그 교과서를 열심히 공부할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요? 필요 없어요. 그냥 한 번만 읽어보면 다 아는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교과서 읽으면 그거 갖고 막 밤새서 공부해야 돼요? 제가 그 정도는 아닙니다. 네?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책을 다음 학습 도구어 전문 용어 단어장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요거는 어떻게 하냐면 왜 다이소나 그런 데 가면 요만하게 생긴 단어장 같은 거 영어 단어 쓰는 거 무지돼 있잖아요. 네? 그런 거 사다가 앞에다가 얘가 책을 읽다가 단어 나오면 거기다 써놓고 거기에 대해서 엄마하고 얘기한 의미들 자기가 정리해서 쓰고 그 다음에 시간 될 때마다 그 게임으로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단어를 계속 반복하잖아요. 그러면 애들이 그냥 알아요. 막 외우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그냥 알아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여학생이 있는데 이 학생을 제가 초등학교 6학년인가? 중학교 1학년. 그때부터 이 아이를 이제 지도했었는데 1학년 때 이제 이 아이가 이제 미술 쪽으로 간다고 그래가지고 이 아이하고 이제 미술사 공부를 같이 했거든요. 어떻게 했냐면 읽고 대화하고 읽고 대화. 제가 아까 설명했던 그대로 해요. 그래서 지금 이탈리아 미술에 대한 거 이제 마무리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첫날 배우고 그 다음에 또 할 때 첫날 배우고 그 둘째 날 거기서부터 시작하지 않고 첫날 배운 거를 다시 정리하고 둘째 날로 넘어가고 셋째 날은 첫날 둘째 날 배운 거 정리하고 넷째 날은 첫날 둘째 날 셋째 날 이런 식으로 계속 지금 이탈리아 미술사 거의 끝날 때 얘는 굳이 암기한 적이 없거든요. 근데 내용을 다 알고 있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 어휘의 노출을 많이 반복시키는 것이 결국은 머릿속에 남게 하거든요. 근데 한 번에 다다다다 하는 게 아니라 다, 다, 다 이렇게 찍어줘야 돼요. 간격별로. 네. 계속 반복해서. 안다고 넘어가지 말고 계속. 이런 식으로 하면
이 학습 도구와 전문 용어에 대해서 아이들이 자신감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모르는 말이라도 그 말의 의미를 알아서 내가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좋아지게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꼭 좋겠다. 팁을 드리고 요거 중요합니다. 독서 토론 모임에 참여시키세요. 고학년 때는 반드시. 고학년 때라고 그랬어요. 물론 저학년에 똘똘한 애들은 가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혼자 책 읽고 생각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우리나라와 동양이 공부하는 방법 중에 사용하지 않은 게 바로 토론 공부 방법이거든요. 서양이나 이런 데는 이걸 엄청 많이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한계를 스스로 깨닫는 게 되게 중요해요. 메타인지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근데 그게 혼자 있어서는 몰라. 근데 다양한 애들이 토론하다 보면 내 생각은 상당히 한계가 있고 좁다라는 걸 알아요. 그래야 애들이 다른 사람 얘기를 들으려고 그래. 그 얘기를 들어야만 내 생각이 확장될 수 있다는 걸 토론을 통해서 배워야 돼요. 물론 그 토론 모임이 그런 걸 가르쳐 줄 수 있는 수준의 토론 모임이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토론을 해서 자기의 생각을 말하는 과정에서 자기의 생각이 문장으로 정리되거든요. 그리고 내가 아는 것과 모르는 것도 알게 되고 내가 어떤 식으로 말을 해야지만 되는 것도 생각하게 돼요. 이게 글쓰기의 중간 단계예요. 그래서 독서 토론 모임 꼭 보내셔라. 진짜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끝났어 이제. 독후감 쓰지 말고 서평 써야 돼. 이게 무슨 말이냐? 독후감. 감이잖아. 감으로 쓰는 거야. 글을 감으로 써. 그러니까 안 되죠. 영국에서는 독후감 안 씁니다. 거의. 서평 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감은 느낌이에요. 그럼 대부분 책을 읽고 나서 느낀 점을 쓰시오. 이거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 남자애들 있잖아요. 초등학교 남자애들. 얘네들은 느낌이 없는 애들이에요. 여자애들은 그래도 느낌이 있어. 근데 남자애들 느낌이 없는데 계속 느낌이 뭐냐고 물어봐. 알고 있는 느낌이라는 건 좋다 나쁘다 밖에 없어. 신난다, 재미난다. 그거 외에는 애들 아는 느낌의 단어가 없어요. 그러니까 독후감 쓰려면 애들 좋아하겠어요? 싫어하겠어요? 싫어하지. 근데 제가 서평이라는 건 뭐냐면 책의 내용을 분석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자기의 생각을 이렇게 주장과 이유와 근거로 나열하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이제 아이들을 설명해주고 이런 얘기를 대화를 하고 토론을 하고 그걸 쓰게 하고 훈련시키면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3줄 쓰던 애들이 A4지 3장 쓴다니까요. 느낌을 쓰지 않아도 되거든. 책에 있는 자기의 생각을 자유롭게 쓰면 되거든. 그래서 요거는 또 다른 분야이기 때문에 제가 간단한 팁만 지금 여러분들에게 드리는데, 이때는 어떤 거냐면 책에 대한 분석, 그 다음에 평가, 적용입니다. 아까 제가 엄마들이 질문하라고 했을 때 평가 들어갔죠. 너는 이순신에 더 어떻게 생각해? 좋게 생각해? 나쁘게? 이 평가거든요. 그렇죠? 적용은 이 책의 내용에 대해서 자기하고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렇죠? 시간이 너무 길어집니다. 58분이에요. 맞춰야겠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책을 선택하는 방법 알려줘야 돼요. 먼저 관심 분야를 정해놓고 어떤 내용의 책을 애가 읽고 싶은지 정하고, 그 다음에 그 책을 그냥 복권 뽑듯이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 같이 그 책에 내가 원하는 내용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나서 책을 빌리거나 사야 돼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내가 이 책을 읽는 목적을 분명하게 해주는 것이 아이들에게 되게 중요합니다. 세상에는요, 스스로 책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스스로 책을 선택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스스로 책을 선택하지 못하는 사람은 맨날 물어봅니다. 어떤 책이 좋아요? 안 되거든요. 그 질문 나오면 안 되거든요. 아이들한테 책을 선택하는 것도 알려줘야 돼요. 스스로 선택하는 거. 그 다음에 애들 4학년 때기 시작하면 인강 듣고 막 하기 시작하거든요. 강의 들어서 공부하게 하면 안 돼요. 쉬워요. 다른 사람이 말로 설명해 주는 거는요, 쉬워요.
그러나 오래가지 않아요. 사람이 들어서 공부하는 게 있고 읽어서 공부하는 거 두 가지로 나뉘거든요. 그러면 초등학교 때까지는 들어서 선생님 말만 대충 들어도 뭐 90점 맞고 그런 애들 많거든요. 읽기 능력, 듣기 능력이 좋은 애들. 중학교 가면 그게 점점점 힘들어져요. 고등학교 가면 불가능해져요. 왜냐하면 듣는 것은요, 읽으면 1시간 만에 읽을 수 있는데 듣는 건 3시간 들어야 돼요. 빠르게 듣기로 하거든요. 제대로 되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누가 알려주고 설명해 줘야지만 공부할 수 있는 사람은 공부 못합니다. 자기 스스로 텍스트를 읽고 생각하고 자기 스스로 정리하는 사람이 공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강의 듣고 공부하지 말고 책으로 읽고 공부하게끔 습관을 들여주는 게 이 초등 고학년 때 저는 정말 중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도록